시기의 오만 가지 서범식입니다. 혹시 두 가지 좋은 걸 앞에 두고 이거 진짜 어느 하나도 포기 못하겠다. 둘 다 갖고 싶다.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오늘은 바로 이런 마음,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아주 재치 있게 표현한 사자성어, 동가식 서가숙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먼저 글자부터 하나씩 뜯어볼까요? 동력동, 집가, 먹을식, 그리고 선역서, 집가, 잘숙. 이걸 그대로 풀면 뭐냐면요. 동쪽 집에서 밥을 먹고 서쪽 집에서 잠을 잔다. 바로 이 뜻입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이런 말이 생겨났을까요? 이 말의 유래를 찾아가려면 아주 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바로 중국 제나라에 살았던 한 처녀의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에서 시작되거든요. 혼기가 꽉 찬 이 처녀에게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네, 바로 두 집안에서 동시에 청혼이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남자의 조건이 정말 그야말로 극과 극이었어요. 동쪽 집 총각은요, 집안이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안타깝게도 외모가 좀 많이 부족했고요. 반대로 서쪽 집 총각은 정말 눈부시게 잘생겼는데 지독하게 가난했습니다. 여러분, 재력이냐 외모냐 이거 정말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부모님도 섣불리 결정을 못 내리겠으니까 딸한테 직접 선택하라고 한 거죠. 얘야, 네가 알아서 정해라. 동쪽 집이 마음에 들면 오른팔을 들고 서쪽 집이 좋으면 왼팔을 들어보렴 하고 말입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떤 팔을 드셨을 것 같으세요? 자, 이 처녀가 잠시 고민하더니 세상에 양팔을 그냥 번쩍 들어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말 기가 막혀요. 밥은요, 돈 많은 동쪽 집에서 배 터지게 먹고요. 잠은 저 잘생긴 서쪽 집 낭구님이랑 잘래요. 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참 당돌한데 또 어떻게 보면 인간의 그 솔직한 욕심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죠. 이렇게 동가식 서가숙은 보통 욕심을 꼬집을 때 쓰는 말이지만 이게 때로는 말이죠. 지주 없는 사람의 정곡을 찌르는 아주 통쾌한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 역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바로 기생설중매의 이야기입니다. 때는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막 세워진 직후였습니다. 개국 공신들을 위한 아주 큰 잔치가 열렸죠. 이 자리에서 술에 거나하게 취한 한 고위 관리가 기생설중매에게 다가가서 이 동과식 서가숙을 들먹이면서 희롱을 하는 겁니다. 허허, 너처럼 이 집 저 집 옮겨다니며 몸 파는 기생이야말로 동과식 서가숙 아니냐? 오늘 밤은 나를 좀 즐겁게 해주려무나. 뭐 이런 식으로요. 정말 모욕적인 말이죠. 그런데 이 말에 설중매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이렇게 받아칩니다. 어제는 고려 왕실을 섬기시다가 오늘은 조선 왕실을 섬기시는 대감님이야말로 진정한 동과식 서가숙이 아니십니까? 그런 대감님과 저 같은 기생이야말로 참으로 천생연분이겠습니다. 그려. 정말 통쾌한 한방이죠?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지조를 헌신짝처럼 버린 권력자를 향한 아주 날카로운 일침이었습니다. 물론 이 설중매의 이야기는 정식 역사 기록에 나오는 건 아니고요. 민간에 전해 내려오는 야사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에 담긴 지혜와 기계만큼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양쪽 모두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이쪽 저쪽을 기웃거리는 마음. 이런 마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경계의 대상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롯의 아내 이야기도 아주 비슷한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 죄악의 도시 소돔이 멸망할 때 롯의 가족은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경고를 받고 도시를 탈출하잖아요. 하지만 그의 아내는 그곳에 두고 온 재물, 그 부귀영화에 대한 미련을 끝내 버리지 못했던 거죠. 결국 뒤를 돌아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두 마음을 품은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동가식 서가숙 혹은 롯의 아내 같은 모습은요, 사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신념을 바꾸는 철새 정치인들, 세상의 즐거움도 신앙의 가치도 둘 다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들, 또 이 관계의 저 관계 어느 하나도 포기하지 못하는 새로운 형태의 연애관까지, 어쩌면 이 모든 게 뚜렷한 원칙 없이 양쪽의 이득만을 좇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뒤집어 생각해볼 지점이 있어요. 이 제나라 처녀의 선택을 과연 단순히 욕심이라는 한 단어로만 평가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혹시 여기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놀라운 지혜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세상을 보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생각의 틀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양자택일과 양자병합인데요. 양자택일은 말 그대로 둘 중 하나는 무조건 포기해야 하는 좀 억압적인 선택을 강요하죠. 반면에 양자병합은 두 가지의 좋은 점만 쏙쏙 뽑아서 합쳐버리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대안을 찾는 방식입니다. 아주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푹푹 찌는 여름밤입니다. 더워서 창문을 열자니 앵앵거리는 모기가 들어올 것 같고 또 모기 때문에 창문을 닫자니 이거 뭐 더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시원함이냐, 모기로부터의 안전이냐,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만 하는 전형적인 양자택일의 상황이죠. 바로 이 딜레마 앞에서 인류는 뭘 만들어냈을까요? 그렇습니다. 방충망이라는 기가 막힌 발명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시원한 바람은 솔솔 들어오게 하면서 성가신 모기는 완벽하게 막아내는 제3의 해결책. 이게 바로 양자병합적 사고의 힘입니다. 자, 이제 다시 제나라 처녀의 이야기로 돌아와 봅시다. 부자지만 못생긴 남자와 잘생겼지만 가난한 남자, 둘 중에 하나만 골라라. 이 억압적인 양자택일의 틀 안에서 이 처녀는 양팔을 번쩍 들어올림으로써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바로 그 방충망 같은 해결책을 제시한 건지도 모릅니다. 결국 동가식서가 쑥이라는 말 속에는 이렇게 두 개의 얼굴이 숨어 있는 셈입니다. 하나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원칙도 지조도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기회주의자를 향한 비판의 얼굴.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주어진 선택지에 갇히지 않고 두 가지의 장점을 모두 취하는 완전히 새로운 길을 열어젖히는 혁신의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 삶이 끊임없이 던지는 수많은 딜레마 앞에서 우리는 주어진 것 중 하나를 체념하면서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만의 방충망을 발명하기 위해서 그 제나라 처녀처럼 두 팔을 번쩍 들어올릴 용기를 낼 것인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시기의 5만 가지 서범식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